그럼 수익 지금 얼마 정도? 지금 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너무 부럽다. 지금 지역이 어디죠? 투잡으로 운영하시기 어떠세요?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어요? 안녕하세요, 모리스입니다. 오늘은 첫 번째 수강생 인터뷰에 이어서 두 번째 수강생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저번에는 양도양수 하신 분의 인터뷰였는데 오늘은 운영 중이신 수강생분의 인터뷰입니다. 진행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는지, 또 어떤 팁이 또 있으신지, 또 돈은 얼마나 벌고 계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30대 직장인 3기 먹보입니다. 원래 부업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셨어요? 잘 몰랐는데 어느샌가부터 모든 직장인이 부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게 들면서 또 직장 자체에 대해서도 나랑 잘 맞나?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아요.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? 그것도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내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. 먼저 알아보고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한 건 아니었어요. 아, 검색으로 뜬 건 아니고 네네. 이렇게 부업이나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었는데 네네. 하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라는 게 있네? 이렇게 알게 되신 거예요? 네네.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어요? 에어비앤비라는 걸 알았어. 그리고 있다가 일정 기간 있다가 시도를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? 한 달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네. 엄청 빠르게 하셨네?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건 되겠는데?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, 진짜요? 네네. 그래서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그럼 금방 직장인이라고 소개하셨잖아요. 그러면 투잡이시겠네요? 네. 회사 다니시면서 에어비앤비도 하시는? 네. 그 자세한 사항은 또 여쭤볼게요. 그럼 오픈한 지 지금 얼마 되셨죠? 오픈한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. 3개월. 지금 12월이니까 네. 9월에 오픈하셨어요? 그럼 수익 지금 얼마 정도? 지금 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따져보니까 27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순익이? 네. 10월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되더라고요. 오픈하자마자 10월 그때는 거의 300 꽤나 넘었었고, 그러니까 매출로 400이 더 넘었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좋아요. 너무 좋지 않아요? 너무 좋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오픈하신 분들한테 가장 감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에어비앤비를 오픈을 해보면 처음 오픈하고 나서 이 게스트가 입실한 다음에 돈이 들어오잖아요. 네. 통장에 이렇게 찍히잖아요. 근데 그 돈이 뭐 10만 원, 20만 원 이 금액이 아니고 뭐 40만 원, 50만 원 이렇게 찍히잖아요. 그죠. 이런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맞아요. 제가 되네? 이런. 그죠. 네. 제가 처음 느꼈던 거를 수강생분들도 느낄 거라 생각하니까 그게 저도 좋더라고. 얼마나 좋으실까.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전 좋아요. 아직도 이렇게 저기 핸드폰 알람에 보면 이렇게 얼마 입금했습니다. 그러면 안 지워 알람을. 보고 있어요 이렇게. 또 돈 들어왔네 이러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돈 들어와 있고. 그리고 수연익이 지금 270에서 많을 땐 300까지. 네네. 너무 좋다 진짜. 너무 부럽다. 근데 그 기분이 너무 부러워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3개, 4개 하니까 그런 기분이 조금 줄어들긴 했죠. 근데 만약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 에어비앤비까지 해가지고 한 2, 300만 원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지. 그게 지금 그 기분 자꾸 들어요. 알겠습니다. 목보님께서는 배우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잖아요. 근데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시면서 만약에 이제 혼자서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인허가상 진행을 하고 인테리어 하고 이런 것들을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. 이분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일단은 혼자서 한다고 하면은 상상을 해봤을 때도 중간에 막히는 게 많았을 것 같다. 첫 번째로 오픈하기 전에 이제 계약을 할 때도 집주인이 동의를 해준다고 해도 이웃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. 어렵사리 오픈을 했어도 또 집기나 인테리어 그것도 결정의 순간들이 계속 있잖아요. 판단해야 그쵸. 되고. 맞아요. 그래서 그것도 넘어서 어렵사리 또 이제 리스팅까지 했어. 게스트를 받았는데 또 후기 관리라거나 또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노출이나 이런 것도 저는 알려주신 대로 계속해서 요금도 바꾸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단계마다 지금 언뜻 생각해도 그 험난한 게 그려지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먼저 한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저 아무래도 이 부동산 관련해서 경험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. 맞아요. 왜냐면 살면서 월세를 계약하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이럴 때 큰 행사처럼 이제 간간히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전무하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. 아무래도 특히나 이 부동산 관련 쪽은 경험이 좀 있으신 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좀 더 있을 수 있죠.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것 좀 어떨까라는 거를 좀 물어볼 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좋겠다.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고 1대1
Q&A에서도 제가 해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목포님은 이런 거에서는 좀 어렵지 않게는 진행하셨을 것 같다. 네. 그리고 저한테도 1대1도 많이 주셨었고. 네, 진짜 그게 커요. 중간중간 어떻게 집까지는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너무 이제 막 궁금한 게 많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은 게 되게 굉장히 많은데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거. 그게 진짜 큰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도 사실 강의 같은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. 아, 처음 들어보셨어요? 네. 아, 그래요?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적극 추천합니다. 왜냐면은 생각이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 성격 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를 좋아해서 뭔가 지는 느낌?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, 그럴 수 있죠. 검색이나 충분히 정보는 많다. 내가 알아봐서 할 수 있는 걸 남한테 의존했구나. 막 이런 생각을. 근데 한번 도전해본 거거든요. 다른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뭔가 머닉스님이 좀 사차 느낌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너무 막 대거 수강생 있잖아요. 그러니까 대량 생산 같은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수 있을까? 그런 것도 많았고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강의를 들어본 거였는데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했어요. 이 지렛대 역할을 해주고 시행착오들을 많이 줄이고 비용,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아껴지는구나. 맞아요. 근데 그러려고 수강하는 거예요. 저도 돈을 엄청 아끼는 사람이었어요. 뭐 돈 쓰는 거 엄청 아까워했었고 많이 모아야 된다 생각했었고 지출은 그냥 지출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 돈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이 돌아오는 게 다른 거지. 내가 먹는 거에 쓰면 그냥 살찌고 내가 배우는 데 쓰면은 내 가치가 올라가고 돈을 지불하는 것에서도 어디에다가 내 돈을 넣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될까? 장기적으로 봤을 때. 맞아요.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. 내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? 제가 그래서 따져보니까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진짜요? 네, 50% 정도. 그렇게 많아요? 생각보다 많아요. 꽤 많네요. 그래서 저도 약간 외국인 위주로 하고 싶어서 또 2박 이렇게 해놔야 되나 연박으로 그런 고민도 되고 하는데 일단은 오픈한 지가 뭐 3개월 정도라 가지고 조금 추이를 본 다음에 좀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고 있어요. 근데 그만큼 또 청소는 많으시겠다. 그렇죠. 단박이 많으니까. 맞아요. 돈은 더 되지만. 청소비는 또 가져갈 수 있는데. 그렇죠. 지금 청소비 얼마 하셨어요? 45,000원. 45,000원. 그때 머니스님 5만 원 하라고 글을 하셨었는데 또 소심해가지고 5,000원 내렸어요. 5,000원. 홍대는 한 7, 80% 외국인이죠. 저는 거의 90% 이상, 95% 이상. 아 진짜요? 네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1, 3개월 뒤에 예약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미 다 차죠. 외국인으로. 이미 예약이 다 차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빵꾸 나는 것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거에서 내국인들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미 다른 외국인들이 선점을 하고 남은 거가 들어오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지 선순환인 건데 이제 안 차놓으면 또 그렇게 연박으로 해놓을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. 네. 시간이 좀 지나면 외국인들이 미리 예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차면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매일 청소할 바에 좀 줄여야겠다. 차라리 좀 덜 가고 다른 거에 집중해야겠다. 이렇게 될 수 있어요.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반박으로 해놓으신 거죠? 1박도 가능하게? 주말은 2박이고 평일은 1박으로 되게. 왜냐면 주말은 금이나 토 가져가 버리면 일주일 동안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. 주말만? 네. 네.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네. 그러면 지금 월세가 얼마예요? 월세가 지금 60만 원. 몇 층이에요? 지층, 반지층. 아. 근데 보증금을 좀 반지층에 비해서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고. 얼마예요? 60이에요? 3,500. 네, 60. 그쵸? 좀 보증금. 조금 높긴 하네, 보증금이. 근데 이분이 원래는 5,000으로 해놓으셨던 분인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어디 필요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렇게 원하셔가지고 좀 맞춰드렸어요. 지금 지역이 어디시죠? 종로구입니다. 종로구? 네. 그때 종로구가 다 이렇게 삐뚤삐뚤하죠? 네. 지형이. 네. 그때 생각나요. 그때 종로구 하시면서 경사가 있는데 괜찮냐. 맞아요. 그런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. 맞아요. 괜찮아요? 네. 이렇게 다 차는 거 보면 생각해보면 그때 그거 경사 때문에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. 근데 그냥 봤을 때는 누가 캐리어 끌고 이렇게 올까? 그렇게 생각 들었었거든요. 안 해봤으니까. 근데 뭐 택시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그쵸. 또 어떻게든 다들 오시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종로 자체의 지형이 그러니까 내 근처에 있는 숙소가 거기는 평지인데 나만 좀 경사야. 그러면 좀 마이너스 요소인데 거기도 경사고 나도 경사고 그럼 상관없는 부분이 또 크고 또 한 가지는 여행객들이고 자유여행이잖아요. 그러면은 고생할 마음을 하고 와요. 왜냐면 패키지 여행이 아니니까. 맞아요. 패키지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여행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런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자유여행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마이너스 요인 때문에 전체를 판단하진 않아요. 저도 괜찮아요. 그럼 왜 종로로 하셨어요? 이유가 있으세요? 종로가 일단 광화문 쪽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홍대
또 처음엔 이제 매물을 구했었는데 월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또 그만큼 숙소도 많고 종로가 저는 그리고 그 지역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종로로 네, 하게 됐어요. 그렇죠. 종로에도 외국인들 많이 가시니까. 네네. 매물 구하시는데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?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강의 수강하는데 한 달 정도 되잖아요. 그쵸, 그쵸. 이제 목표가 이제 그 안에 구하자 이런 거였는데 처음에는 금방 구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. 왜? 그냥 내가 구하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안 해봤으니까. 그럴 수도 있구나. 그랬는데 이제 한두 번 갔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. 이거 이러다가 못 갈 수도 있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거의 이틀에 한 번은 계속 갔던 것 같아요. 그 뒤로 이제 첫 주는 거의 그냥 일주일에 뭐 한 번 이렇게 갔었다면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한 2, 3주 이렇게 4주 차 이렇게 됐을 때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래요?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도 재택근무했어요? 그때도 재택. 그 이런 이점이 있으셨구나. 네,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지 하면은 한 달 해봤자 4번이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거랑 일주일에 2번만 가도 8번이고 3번 가면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만큼 임장을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또 성공할 확률도 높고 임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자주 다니시는 게. 에어비앤비를 준비를 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떤가요? 매물 구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네. 매물 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못 구하면 어떡하지? 그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약간 불확실하니까. 네, 불확실성. 내가 지금 이렇게 임장 다니고 고생하고 돈 내고 사람들하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혹시나 안 구해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. 네. 다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평생을 직장인으로 사시다가 내가 어떤 돈을 넣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과정이 막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계속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? 다른 동기들을 보고 좀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스터디를 하는 이유도 네. 뭔가 혼자 하면은 이게 쭉 진행하기 힘든데 스터디 하면 다른 사람을 하는 거 보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. 이렇게 하니까 되네? 막 이런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거랑 똑같이 과제 해주신 사전조사나 네. 검사일 이런 거 쓰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또 하니까 또 하나 둘씩 가까워지는 것 같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. 그럼 가능한 물건 구했습니다. 여기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점 때문에 못했어요. 이런 것들이 계속 들리니까 계속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혼자 하면은 다른 사례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혼자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매물 구했다고 만약에 건너서 소리를 들어도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나랑 출발점이 똑같은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. 그렇지만 우리가 수강을 하게 되면 다 동기분들이 같은 선상에서 시작을 하는데 누군가는 매물을 또 찾기도 하고 누군가는 과정 중에 실패를 하더라도 난 매물을 본 적도 없는데 저 사람 매물도 받고 어떤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 용기가 되거든요. 저도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 할 때 동기들이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아무리 올려도 안 팔리는 거야. 근데 다른 사람이 한 개 팔았대. 네. 근데 그거 해봤자 몇 천 원 안 되거든요. 팔아봤자. 근데도 가능성을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진짜 그게 큰 것 같아요. 되네? 그거 보고 나도 그럼 열심히 하면 되겠다. 왜냐면은 같은 방법을 배웠고 저 사람이 되면 어차피 나도 같은 방법을 하니까 나한테도 차례가 오겠구나. 맞아. 그런 진짜, 생각을 맞아요. 그런 데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한 3개월 하셨잖아요. 네. 이렇게 해보니까 에어비앤비는 이게 진짜 큰 장점이다. 그런 게 있으실까요? 첫째로는 높은 수익률. 그치. 그게 가장 큰 거. 그쵸. 두 번째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시면 여행 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.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데 우크라이나, 뉴질랜드, 네덜란드 되게 다양하게 오시는데 내가 안 가본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럼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간접 되게 여행을 하는 것 같고 언젠가 나도 여기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게스트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진짜 여행하러 오셨잖아요. 그분들의 어떤 감정이 네, 또 맞아요. 전달이 돼. 맞아요. 저도 왠지 좀 설레고 엄청 설레하시고 그 게스트분들이 약간 호스트랑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교류한다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그죠, 좀 맞아. 친한 척도 좀 하고 맞아. 얘기도 좀 하고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서 좀 친밀감도 많이 느끼고 그런 점들이 또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수익률 때문에 첫 번째로 좋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직장 일상생활 하다가도 이렇게 게스트 분들도 만나고 새로운 일 하면서 좀 어떤 여행하는 것처럼 환기도 되고 네. 그런 느낌이네요. 그렇다면 단점이 있다면? 단점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잘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웃
주택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에어비앤비 특성상 신축에 이런 데가 아니라 보통 구축에 좀 오래된 곳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. 좀 방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용히 쉬실 수 있는 그런 숙소다 이런 식으로 좀 적어놨어요. 또 피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. 그렇죠. 가끔 저도 연락 오거든요. 시끄럽다고. 저도 좀 피해주기 싫어하고 잘 부탁하고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는 성격인데 피해주니까 이게 좀 심적으로 마음이 좀 불편하죠. 근데 이런 것들 또 그만큼 명절이나 이럴 때도 선물도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도 좀 드리고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죠. 사업이 다 그렇죠. 이런 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신 것들 저희가 당연히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막 바꾸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조율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. 지금 회사 다니시면서 에어비앤비 하시잖아요. 네.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잡으로 운영하시기 어떠세요? 저는 재택을 많이 하는 거라서 괜찮은데요. 만약에 풀로 출근해서 하는 동료들이 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청소 시간을 빼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도 본인이 설정하면 되는 거라서 청소 시간을? 네, 청소 시간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숙소를 보니까 5박 이상으로만 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주말에만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근데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잘 되거든요 그 숙소가.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그런 맞아요. 게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하시는 것도 지금 뭐 재택근무시니까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만약 직장분들이나 그러시더라도 충분히 조율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네.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러면 보니까 청소는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? 네, 지금은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. 청소가 얼마나 정도 걸려요? 청소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2시간 정도? 네, 아직까지는 좀 많이 꼼꼼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처음 하시는 거일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무슨 어디 숙박시설에서 청소 알바를 하거나 직원인 적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? 청소하실 때 진짜 이건 싫다 그런 거 있어요? 일반 집에서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새 것처럼 계속 유지하는 거 그게 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. 에어비앤비 실사 진행하셨었잖아요. 네. 문제는 없으셨어요? 긴장을 그래도 좀 했는데 그러니까. 생각보다 네. 크게 변수 없이 그냥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. 한 번에 되셨어요? 네, 종로구는 저도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종로가 특별히 그렇구나 싶었는데 소방 쪽이 좀 꼼꼼하게 보셨었던 게 있고 근데 그것도 탈락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좀 가능하면 바꾸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습니다. 에어비앤비 하면서 인테리어가 진짜 중요하잖아요.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한데 어떠셨어요? 인테리어 할 만하셨어요? 이제 막상 할 때는 이것도 또 넘어야 할 산이구나 계약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꽤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었고 그리고 2호점 할 때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싶더라고요. 근데 이 해야 돼서 했다라는 느낌보다 뭔가 약간 질긴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이인데 그 이상까지 하신 것 같더라고 사진. 뭐 필요 이상했거든. 그러니까 되게 세심하게 하셨구나 그런 게 보였어요. 그래서 약간 재미가 있었나? 좀 그런 생각을 좀 했긴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조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하다 보면 이게 이것까지 안 필요한데 과하게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쵸. 그런 관점을 계속 이제 유지하려고 하긴 했어요.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이제 어객님한테 뭐 여쭤보는 거 이런 것도 여기는 싱크대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시트지만 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. 네. 근데 제 눈에는 해야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지금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왜냐면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싱크대를 많이 안 쓰고 맞아. 그리고 싱크대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매물 구하고 인테리어 하실 때 엄청 흥분해서 하시거든요. 그래서 내가 몰입하다 보니까 맞아요. 내가 저기 다 거슬리는 거야.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저게 흠인 것 같은 거지.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집중할 때가 있고 더 과하게 집중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인 거지. 맞아요. 그래서 어디를 집중해야 될지 어디를 집중 안 해도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저는 계속 거쳐왔던 과정이다 보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돈이 세이브가 많이 되죠. 네, 맞아요. 그렇다면 인테리어 지금 엄청 잘하셨잖아요. 가장 신경 썼던 거 요거는 진짜 내가 힘 줬다. 꼭 기억하고 갔던 거는 그때 머니스님이 그냥 가정집처럼 하는 거를 피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계속 생각을 했었고 여기는 좀 특별한 느낌을 주면 좋겠다. 고객층이 좀 여자가 아무래도 그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, 뭔가 그렇죠. 구매를 할 때 여자가 많고 그래서 여자 취향을 좀 고려하려고 여성 취향을 그렇게 했었어요.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어요? 85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. 850? 화장실 안 하셨잖아요. 화장실 안 했는데 많이 들었죠. 그럼 여기다가 지금 도배 고용해서 다 포함. 도배를 안 했고요. 페인트로 했어요. 아 그래요? 네네. 페인트를 직접 했고 직접 했어요? 네네. 장판은 업체를 했고 네.
그러면 장판이 뭐 50만 원 됐고. 장판이 비쌌어요. 왜요? 3.2T인가? 되게 두꺼운 걸로. 이거 그러니까 2.8T인가? 그걸로 했거든요. 아, 좀 그래요? 두꺼운 걸로. 1,000만 원 미만으로 네. 접근해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화장실까지 와서 딱 1,000만 원이네요. 네. 앞으로 그럼 당연히 에어비앤비를 늘려가실 생각이 있으시겠네요. 네, 에어비앤비는 가능하면은 2호점까지 하고 또 잘 되면 최대한 3개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. 혼자서? 혼자서? 이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? 일단은 이제 꿈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원래는 부동산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네. 임장하고 부동산 다니다 보니까 또 경매 이런 거를 알게 됐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내년에는 2호점이랑 그다음에 경매 한번 시작해 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. 그전에는 별 부업 이런 데 관심이 없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약간 방향이 조금 바뀌었네요. 네. 진짜 그게 관심도 네. 한번 뭔가를 해보면 그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게 있잖아요.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질문 대답하고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? 처음이에요. 한 번도 없으셨어요?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어떠셨어요? 처음 해보니까? 근데 그냥 얘기 대화하는 것 같고 편안했습니다. 생각보다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? 네. 오늘도 청소하고 이렇게 또 바로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렇게 앞으로 이 수강생 인터뷰들을 조금씩 진행을 할 거예요.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콘텐츠 올라갈 건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잘 못 믿는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많긴 한데 실제적으로 조금 더 앞에서 진행을 해보고 어떤 개인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아 정말 할 수 있는 거 맞구나, 되는 거 맞구나,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아마 될 겁니다. 시간 내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. 영상들 이렇게 쭉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주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인사하실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에 이렇게 맞추면 어색해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